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브랜드 스페셜 트위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트위터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입니다. What's happening? 트위터의 소개 말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는 말인데 이 한마디로 트위터의 정체성이 정리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하고 사람들은 팔로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 게시가 활발한 다른 SNS와는 달리 초기 트위터는 오로지 140글자만 게시할 수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하지만 컨셉은 다른 SNS라는 말이죠. 한국에서는 비주류 SNS이기도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트위터는 하는 사람만 하는 느낌이 강하죠. 그래도 황금기는 있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페이스북과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었죠. 하지만 얼마 못 가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밀리면서 우리가 이름을 아는 SNS들에게는 모두 밀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의 상황일 뿐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사용되는 SNS입니다. 특히 트럼프가 트위터 정치라고 할 만큼 트위터에 글을 많이 올려 한국에서 기사화가 많이 되기도 했죠. 이외에도 미국에서는 얼마 전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이용자가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그럼 현재는 아니라는 말일까요? 현재도 많은 인원이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트위터는 현재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운영과 외부적인 부분은 물론 내부적인 것들까지,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일론 머스크가 있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그냥 사버렸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트위터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이거죠. 일론 머스크는 새가 풀려났다라는 트위터를 올리며 경영권을 잡자마자 주요 임원 4명을 해고하고 하루 뒤 전 직원의 절반을 해고했습니다. 곧 복지 개념의 휴무가 사라지고 주 7일 24시간 쉬지 말고 일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그럼 트위터의 시작부터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까지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트위터는 2006년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트위터의 창업자는 잭 도시, 노아 글래스, 비지 스톤, 에반 윌리엄스, 이 4명인데 이들은 모두 오데오의 임직원들이었죠. 오데오는 팟캐스트를 서비스해주는 회사였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팟캐스트는 애플이 진출하며 아예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당시 오데오의 CEO였던 에반 윌리엄스를 포함한 4명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새로운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죠. 4명은 하루 종일 머리를 쥐어짰고 나온 결과가 소그룹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는 SMS 서비스를 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트위터의 프로젝트 이름은 TWTTR이었죠. 이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결국 이름을 트위터라고 정했는데 창업자 중 한 명인 잭 도시는 트위터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트위터라는 단어를 접했는데 정말 완벽했습니다. 뜻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의 짧은 폭발과 새 지저귀는 소리였습니다. 2006년 트위터는 개발이 되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오데오의 내부 직원 소통용으로 사용되었죠. 직원들이 직접 사용해보며 개선점, 더 개발해야 할 점들을 개선하며 2006년 7월 15일 트위터는 세상에 등장합니다. 트위터가 처음부터 잘 되었던 건 아니죠. 컨셉 자체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것도 아니고 트위터는 소셜 네트워크라기보다는 정보 네트워크에 가까운 느낌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SNS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지 활성화가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됩니다. 트위터는 단편 뉴스나 블로그 같은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활발하게 참여를 하지 않았죠. 처음에 말했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업로드가 되었지만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2007년 트위터는 SXSWI라는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인생 역전을 하죠. SXSWI는 문화나 웹의 큰 발전 혹은 기여를 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상을 주는 컨퍼런스입니다. 여기서 트위터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데 결과는 성공적이었죠. 상도 받았고요. 이때부터 회사는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2007년 분기당 40만 개의 트윗, 그러니까 게시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2008년에는 분기당 1억 개의 트윗이 올라오죠. 회사가 성장하니 투자도 들어옵니다. 엄청난 금액의 투자가 들어오고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며 크게 성장했죠. 이제는 트위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쉼없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트위터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창업주인 에반 윌리엄스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해 유명해지죠. 2009년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새로운 형태라 찬송받으며 글로벌 랭귀지 모니터에서 올해의 단어로 트위터가 선정되고 온갖 상을 휩습니다. 2010년에는 초당 700개가 넘는 트윗이 올라왔죠. 이때부터 확실히 SNS가 된 게 세계적인 이벤트, 예를 들어 월드컵이나 NBA 결승이 있으며 사람들은 트위터에 엄청나게 자신의 생각을 올리고 서로 공유하며 이야기했습니다. 2010년 월드컵에서는 초당 3000개가량의 트윗이 작성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하지만 언제나 경쟁자는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2010년도부터는 사진과 비디오의 시대가 도래하죠. 페이스북은 물론 별의별 SNS들의 등장과 유튜브의 도래와 함께 트위터도 변화를 결심합니다.
중요합니다. 트위터는 뉴 트위터를 만들고 올드 트위터를 단계적으로 사라지게 만들었죠. 크게 바뀐 점은 유튜브 영상도 트위터에서 볼 수 있고 이미지나 클립도 트위터를 떠나지 않고 볼 수 있게 된 것인데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효과는 컸죠. 하지만 이것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SNS들의 성장이 너무 거셌거든요. 2010년대 중반 트위터의 성장은 점점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워낙 크게 성장했으니 성장이 느려지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후반이 되어서는 이용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죠. 주가도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매분기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죠. 광고로 먹고 사는 트위터에게 사용자 수 감소는 생존 문제였습니다. 결국 트위터는 시장에 나오죠. 매각을 한다는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몸값을 너무 높게 책정했던 탓인지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죠. 사실 트위터의 대체제는 이미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래도 트위터는 계속 나름의 발전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류 SNS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자신들의 발전 가능성을 믿었으니까요. 그러던 트위터는 2017년 깜짝 흑자 전환이 됩니다. 트럼프의 공이 컸죠. 트럼프는 자신의 생각이나 정책들을 이야기하는 도구로 트위터를 이용했습니다. 트럼프의 과격하고 직설적인 글들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언론의 힘이 닿는 세계 모든 곳에 트위터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되죠. 동시에 인력도 절감하면서 트위터의 순이익은 흑자로 전환됩니다. 실제로 이 시기 트위터 이용자 수가 많이 증가했는데 대부분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였죠. 그리고 2020년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집에만 있기 시작하면서 트위터는 급격하게 성장하죠. 특히 거짓 정보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곳이 트위터가 되었습니다. 익명이라는 점과 빠르게 퍼진다는 점을 이용해 트위터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염병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올라왔죠. 심지어는 유명인들의 계정을 해킹해 선거와 전염병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쳤지만 반대로 트위터는 성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용자 수가 늘어났으니까요. 그리고 2022년 4월 14일 일론 머스크는 돌연 430억 달러의 트위터를 인수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430억 달러면 오늘 기준 약 58조 정도 되는 금액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말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은 긴가민가 했지만 10월 27일 일론 머스크는 440억 달러의 트위터를 사버리죠. 그리고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최고 경영진 3명을 바로 해고하고 일주일 뒤 회사 직원의 절반을 해고합니다. 직원들뿐만이 아닙니다. 계약직 근로자들도 5,000명 중에 4,000명이 바로 해고되었죠. 트위터 직원들은 집단 소송에 나섰는데 이거야 뭐 법정에서 해결하면 될 일이지만 진짜 문제는 트위터의 광고주들이 대거 이탈했다는 겁니다. 분명 이런 일을 하면 광고주들이 떠날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요.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는 왜 트위터를 산 것일까요? 그것도 50조가 넘는 거금을 들여가면서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직접 대답을 했습니다. 최대한 신뢰할 수 있고 광범위하게 포용적인 공공 플랫폼을 갖는 것은 문명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 즉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 트위터를 샀다는 것이죠. 머스크는 예전부터 트위터에 가짜뉴스나 증오적인 표현이 올라오는 게시물이 지워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계정이 정지를 당했을 때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막은 것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죠. 트럼프도 이에 화답을 해주었습니다. 제정신인 사람이 트위터를 소유해 기쁘다. 트럼프가 실제로 한 말이죠. 앞으로의 트위터는 어떻게 될까요? 일론 머스크가 워낙 어디로 튈지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보니 예상조차 가지 않네요. 혹시 또 모르죠. 획기적인 해결법을 들고 와 트위터가 세계 1위 SNS가 될지도 모릅니다. 브랜드 스페셜 트위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